세종정부청사를 비롯한 정부의 종합청사들이 아주 인권 사각지대입니다. 우리가 민간기업의 이 노동권이 침탈당하고 또 그리고 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정부 기관에 있는 그것도 세종시를 비롯한 정부 종합청사 안에 있는 그 노동자들이 이렇게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특수경비, 세종청사의 특수경비 노동자들에 대해서 폭언, 폭행, CCTV를 통한 불법 감시, 정말 노동인권을 탄압하는 종합선물 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재부는 그 시중노인 단가를 하라고 권하고 또 산하기관에는 상여금을 400% 준다 그러는데 정작 기재부를 청소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상여금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전국 10개 정부 청사의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을 살펴보면 26%에 지나지 않습니다. 작년에 환노위에서 이런 것들이 일부 지적이 돼서 세종청사에서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전국을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아주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등장 및 정부 세종청사의 노동인권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바로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해왔습니다.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공공비정규직 노조 충남 세종지부 김민재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봉정선 세종지회장 오셨습니다. 장천철 세종부지회장 오셨습니다. 그리고 윤혜석 교섭위원, 이종민 교섭위원, 박관용 조합원, 송준호 조합원, 박민순 조합원 이렇게 참석하셨고요. 저희 을지로위원회는 은수미 의원 오셨습니다. 장하나 의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입니다. 그러면 우선 세종청사의 현재 현황을 김민재 지부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충남 세종 지부장 김민재입니다. 세종청사가 이제 내려온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얼마 전 일간지에 나왔듯이 3년 동안 용역 노동자 중에 정규직 전환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세종청사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청사와 국회는 특수경비 업무를 정규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호직 공무원이나 청원경찰, 정규직이 담당하는 업무를 세종청사를 만들고 비정규직 용역으로 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인건비가 삭감되고 있습니다. 올해 인건비가 삭감되는 일이 있었고요.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서 매해 해고와 부당 폭행과 부당 정보 발령, 그리고 CCTV를 이용한 인권 탄압과 인권 침해 등 이런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5시간은 정규직들은 유급을 받습니다. 근데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하는데 무급으로 처리되어서 인건비 삭감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 용역의 경우는 3단계를 지으면서 행자부 청사관리소에서 339명으로 설계 인원을 맞췄는데 29명을 덜 뽑았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높은 노동 강도를 지금 속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가 설계한 기재부 산하기관은 상여금이 400%입니다. 세종국책연구단지가 현재 400% 상여금을 받고 있고 인근의 세종시청이 상여금 200%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정부 지침을 만들고 기재부를 우리 청소하는 청소분들은 현재 상여금이 단 한 푼도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비정규직 대책과 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의지를 정부 세종청사의 비정규직들 근로조건 개선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주기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현장 증언을 듣겠습니다. 우선
특수경비원, 장차관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이 이 특수경비원들인데 정작 본인들의 안전은 보장받고 있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대표해서 이종민 교섭위원께서 현장 증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섭위원 이종민입니다. 제가 여기 출근한 지가 만 2년이 넘었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에는 굉장히 근무하게 돼서 저 고맙고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지심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부르짖고 대화하자고 하는데도 대화에 전혀 응하지도 않고 정부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피곤한 몸이 끌고 왔습니다. 저희들 조금만 바른 소리 하면 더 좋은 데 있으면 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입 바른 소리 하면 어느 날 갑자기 공고판에 저희들 다른 데로 보내겠다 해서 해놓고 퇴근해서 있는 사람한테까지 6시, 밤 7시에 전화해가지고 내일부터는 국세청으로 가라, 그렇게 하고, 또 국세청으로 간 사람들한테는 인격이 없습니다. 저기 다 쓰레기들 보낸다 하고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형편의 그런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인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30여 명을 빼가지고 뭐 개인 친위대도 아니고 사업본부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들 조정해서 우리 노동조합,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활동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원을 백두대나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CCTV 감시하고, 그 다음에 각 조장이나 팀부장을 시켜가지고 핸드폰으로 찍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잘라냅니다. 그럼 저희들은 어디 가서 아야소리 한 번 못하고 집으로 바로 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저희들 한 가정의 가족이고 구성원이면서 가장입니다. 저희들 피땀 흘려서 일하고 있는데 저희들 너무 형편없는 대우하고, 그 다음에 그 대우를 제대로 해달라고 하는데도 정부에서는 아무도 나서서 거기에서 말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만 하면 노조 얘기는 회사와 얘기를 해라, 우리 정부하고는 무관한 얘기다 하고 다들 피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저희들에 대해서, 용역사에 대해서 관리 감독의 책임도 있습니다. 사람을 빼서 근무를 시키지 않고 근무지를 비워두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들이 먼지만 쌓여있는 채 있는데도 그것마저도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달달이 퇴직금이 나가고 있는데 중간에 미리 자는 건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 돈에 대해서 국가에서 환수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환수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환수된다면 열심히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한테 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뿐이니까 기재부에서 예산 짜고 했으면 그것만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기재부에서도 나몰라고 하고, 행자부에서도 저희들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 감독 안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있는 사업본부는 제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일성 집단도 아니고 5호 담당제식으로 저희들 관리 감독하고 우리 노조 탄압에만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거 바로잡아 주십사 하고 이렇게 국회까지 왔습니다. 기자 여러분께서 저희들의 속 사정을 제대로 아시고 제대로 좀 보도 좀 해주셔서 이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청소 부분 현장 증언을 봉정선 세종지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비정규직 춘만 세종 지회장 맡고 있는 봉정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2년 11월 29일 날 정부 세종청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정부기관이니까, 중앙기관이니까 사실 입사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정부기관이니까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최고의 가치 대우를 해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입사 첫날부터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용역회사의 점장이라는 사람이 그
그 반장들을 이렇게 두고서 반장말이 점장말이 점장말이 반장말이 되면서 감시자를 두었습니다. 그 반장들이 지금 현재 정부 세종청사에는 총 남녀 공이 310, 저희가 그 정부 세종청사 총소 인원이 총 310명입니다. 그런데 남녀 공이 반장이 25명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져보면은 11명의 그 반장이 한 명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서 반장들한테는 그 수당을 지급하면서 저희들을 감시를 합니다. 그 감시 이유가 뭐냐면 정부 세종청사 같은 경우는 서울, 대전, 과천 청사에 비해서 청사가 길고 넓습니다. 청사가 공무조정실 1동부터서 문화체육관광부가 3.5km인데 거기까지 청소를 하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을 뽑았습니다. 총 정부 세종청사 아까 우리 김민재 지부장님 말씀하셨듯이 339명을 처음에 설계를 해놓고서 310명만 뽑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서 많이 아파가지고 한 55명에서 60여 명 정도가 중간에 다 그만두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제 동료 한 분이 또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지난주에도 대상포진으로 얼굴 이쪽이 굉장히 좀 심하게 아파가지고 또 그분도 또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나오셨습니다. 지금 정부 세종청사는요,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서 다들 지금 몸들이 다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세종청사 관리소는 저희가 그런 하소연을 해도 전혀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정부 세종청사가 용역 설계를 좀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에 또 추세가 그 주권 관리자랄지 하급 관리자를 사실은 많이 없애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21세기는 사이버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업무 지시를 많이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세종청사만 유독히 높은 노동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자 겸 감시자를 두어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인근에 있는 세종시청이나 국책연구단지에 비해서 상여금이랄지 임금이 턱없이 낮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저희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기관이고 중앙기관이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될 중앙기관에서 저임금 기조를 유지해서 저희들을 이렇게 값싼 노동력으로 이렇게 저희를 일을 시킨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그 정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현재 계속 그 생산직이나 이런 데는 정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세사나 청사관리소는 그래서 저희들 얘기를 거의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 그 정부 세종청사가요, 제가 여기 와서 거의 2년 반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정말 정부기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관리 감독이라 할지 아니면 거기에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일해주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대한 처우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정부청사가 아니라고 보여질 정도입니다. 우리 기자분들께서 저희하고 좀 나중에 심도 있게 좀 이렇게 얘기 좀 더 많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매우 참 어려운 조건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자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최근 세종청사 문제가 대두되니까 정부 청사관리사업소, 정부 종합관리소 측에서는 이 해명자를 내서 세종청사관리소는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 그게 작년 연말까지는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저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올해 좀 나아졌는데 그 전까지는 실태가 정말 엉망이었죠. 이에 따라서 이제 을지로위원회의 우원식 진선미 의원 그리고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추가로 전국 9개 정부 지방 합동청사 그러니까 경남, 고양, 과천,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제주, 춘천
이 9개의 정부 지방 합동청사에 대한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의 준수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공기관 전체 평균 준수율이 52.6%인데 이 정부의 합동청사는 26%, 그 절반 수준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중 노임 단가를 주는 청사는 단 한 군데도 없었고요. 계약서상의 고용 승계를 명시하지 않은 데는 9개 청사 중에 한 군데가 명시하지 않았고,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 침해를 하는 곳은 모든 9군데 중에 9군데가 다 그랬어요. 100%고, 노동 3권 침해를 조항을 갖고 있는 것이 모든 데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가 그랬고, 과도한 복무규율을 설정하고 있는 데는 9군데 중에서 3군데. 이렇게 아주 열악한 처지에 있고, 계약서를 봐도 정말 이렇게 아주 정반대적인 그런 계약서들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보면 계약 해지 조건과 관련해서 과천 종합청사 청소영역 계약서를 보면 노사분규 등 을칙의 문제로 인하여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이게 뭔 소리입니까? 노사분규, 정당한 사유에 노사분규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노동상권 침해하는 거죠. 용역업체 인사권 침해 및 근로적 고용 불안 야견. 서울종합청사 청소용역 계약서를 보면 갑은 을의 종업원 중에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에는 을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갑이 정하면 을은 무조건 사람을 내쫓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부당 업무 지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지방보훈청장실 그리고 회의실, 강당 또는 정부 주요 행사의 의식 등에 필요에 의할 시에는 횟수 기간에 불구하고 갑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청소 기타 작업 지시에 응해야 된다. 언제든지 지시하면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구 정부청사의 청소 용역 계약인데요. 여기에는 이 청소를 실시하더라도 불결하거나 감독관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때 재청소를 요구하면 아무 때나 언제든지 재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는 복장, 신발, 양말, 속옷에 이르기까지 항상 청결해야 된다. 이건 정말 과다한 공무규율입니다. 속옷까지 검사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최소한의 노동자로서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계약서가 정부 종합청사 안에 있는 계약서라고 하는 건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저희들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문제 등등에 관해서 우리 진선미, 이 일에 관해서 최경위원이 진선미 의원이신데, 그 향후 계획과 함께 이 기자회견의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진선미입니다. 사실은 제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라서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 정권은 지나치게 사람에 대한 부분이 언제나 항상 이런 문제를 계속 야기하고 있고, 저희는 계속적으로 문제를 반복 제기하고 있는 이 순환을 이젠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에서는 돌아오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공공기관의 이 간접 고용의 심각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자 합니다. 관련 상임위 전체에 걸쳐서 정부가 법과 지침에 맞게 사용자로서,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대안들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따지기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각오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국감 이전에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와 또 이후 대처 방안들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써 등잔 및 정부 세종청사의 노동인권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